자, 이번 시간은 213쪽이에요. 7장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협회, 이걸 이제 배우는 단원이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계속 문제가 하나씩 나오다가 역시 28, 29 계속 출제가 안 됐고 언제든 얘는 후보입니다. 나올 수 있는 후보고요. 단순 암기하는 단원이에요. 이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암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게 뭐냐? 저 위에 이제 의의가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개공 상호 간에, 개공끼리 그 매물을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거죠. 인터넷 홈페이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밑에 주의처럼 나오면 틀려요. 왜 틀린지 아셨죠? 개공과 의뢰인 상호 간 이러면 틀립니다. 자, 밑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공동 중개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동그라미 1번에 전속 중개 계약서, 우리 전속 중개 계약 공부할 때 나왔던 건데요. 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거기 나왔던 거거든요. 뭐 일간신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빌딩 같은 거.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할 때는 그 밑줄 친 부분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그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나라에는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그 정보망이 다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곧 아시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알고 가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꼭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정받지 않은 정보망에 공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일반 중개 계약을 했을 때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만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는 건 무방한 거죠. 공개하는 게 금지되는 건 아니죠. 공개할 수는 있다 이거죠. 밑에 그림은 이 공동중개 과정인데, 그림 그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세요. 지금부터 동그라미 1부터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A가 갑한테 집 팔아달래. 근데 갑이 보니까 이걸 당장에 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보를 공개해 놨어요. 다음 3번 B가 을한테 집 사달래. 만약에 B가 저 갑한테 갔다면 갑은 오늘 갯돈 타는 날이죠. 근데 을한테 갔어요. 아쉽게도. 근데 을이 이걸 당장 이게 팔 물건이 없네. 그래서 정보망을 검색해 봤죠. 검색해서 갑이 올렸던 물건을 5번 B한테 소개를 했어요. 소개했더니 B가 당장 집을 보러 가재. 그럼 이제 6번, 그렇죠. 을은 이제 갑한테 연락을 해야죠. 지금 간다고. 지금 집 보러 간다고. 그럼 7번 또 A한테 전화해야죠. 지금 간다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집을 보러 갔지. 집 보러 갔더니 현관문 열자마자 뭐 사겠다는 거야. 이렇게 중개가 쉬워요. 우리 중개가 이렇게 쉽다는 거.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갑 사무실에 모여요. 넷이 모여서 매매계약서 작성하죠. 자, 매매계약서 몇 부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부? 2부, 3부, 4부. 그렇죠. 사람 수대로 4부를 작성해야 돼. 확인설명서도 4부를 작성하고, 이런 다음에 원탁에 둘러앉아서 고스톱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그냥 사인만 해도 되고, 개공은 둘 다 서명 및 날인 두 개 다 해야 돼. 그리고 공동 중개했을 땐 공동으로 의무를 진다. 또 둘 다 서명 및 날인한다는 건 둘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둘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해야 되고, 중개 보수는 어떻게 받느냐? 각자 자기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중개 계약을 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당연히. 갑은 A로부터, 을은 B로부터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다 끝나면 그 정보망에 올려진 물건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정보잖아요. 그 물건을 지워야지.
동그라미 9번인데 법조문은 그 개공이 그 거래정보망 운영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래 사실 통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그림 속에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9번이 개공의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처음에 정보를 공개할 때는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또 9번 거래가 성사됐으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고 이 의무 위반하면 일단 업무 정지받는다고 배워요. 그 다음에 그 거래정보망 운영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만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개공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를 공개하면 위반이 되겠죠. 결국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하는 일이 중개업은 아니란 얘기죠. 중개업은 개공이 하는 거고 거래정보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개공을 서로 연결만 해주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 이 인터넷 사업은 사실은 자유업인 거죠. 그래서 이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안 받아도 현재 운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일 제가 저 뒤에 214쪽 메인 위에 참고에다 쭉 적어드렸는데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고 현재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운영했다고 해서 위반이 된다거나 위반 시 제재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다만 그 마지막 줄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말만 알면 돼요. 나머지 그냥 참고만 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지정을 안 받고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개공들은 지정받지 않고 운영되는 그 정보망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사실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알아요. 시험과는 관련 없는 얘기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거죠. 먼저 지정이라는 용어를 쓰나 봐요. 지정. 자,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국토부 장관은 개공, 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일수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국장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국토부 장관만 나와요. 밑에 지정 요건, 제가 이 단원이 단수 남기라고 그랬죠.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첫 번째, 전개통신사업법이라는 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된 자이어야 한다. 박스 밑에가 참고에 적어드렸어요. 전개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뭐 SK, 또 LG, KT 이런 데서 이미 인터넷망을 다 깔았잖아요. 걔네들을 기간통신사업자라고 부르고 이미 설치된 인터넷망을 빌려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자를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해요. 인터넷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단 부가통신사업자로 먼저 돼서 와라 이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과학 무슨 장관에게 신고해서 와라. 그런 다음에 요건을 갖추어라. 정보망 가입한 개공수를 500명 이상 모집해야 되는데 무려 500명 이상 가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500명은 또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의 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으로 구성돼야 되는데요. 숫자 외우셔야 돼요. 전국에서 500명 이상이라고 다음은 최소 둘 이상의 시, 도에서 최소 3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외우세요. 5, 2, 30개. 시작. 5, 2, 30개. 개공 30명이 손에 오이 들고 등산 가요. 5, 2, 30개. 아삭, 아삭. 이렇게 외워요. 시작. 5, 2, 30개. 아삭, 아삭. 왜 안 해요? 같이 하시라니까요. 자, 5, 2, 30개. 아삭, 아삭.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00명, 경기도 200명. 괜찮나요? 그렇죠. 합쳐서 500, 2개 이상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도 30명 이상 이런 얘기죠. 서울에서 400명, 경기도 100명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480명, 경기도 20명 이거 안 되는 거죠. 최소 30명 이상. 5, 2, 30개 아삭, 아삭.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정보 처리 기사를 1명 이상 확보해야 된대요.
되게 치사하게 정보 처리 기능사라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능사 아니에요. 기사. 우리 기사하면 떠오르는 건 중세시대 말탄 기사죠. 그래서 상상하세요. 저 푸른 들판 위에 말이 한 마리 서 있고 그 말 위엔 기사가 앉아 있습니다. 창 들고 앉아 있고, 자 4번 그 기사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 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언니가 한 명 이상. 공인중개사 언니가 둘 타면 말이 힘들죠. 힘드니까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이렇게 외운다. 시작.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그래서 둘이 말 타고 달려오는 거야. 우리 중개사 언니가 뭐래? 오빠 달려. 이렇게 달려오는 거죠. 달려오는 거죠. 좀 황당하죠. 좀 민망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외우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자, 기능사 오빠 아니고 뭐? 기사 오빠.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타면 안 되고 중개사 언니가 타야 돼. 아줌마가 오빠 뒤에 타면 안 되지? 우리? 그렇지? 언니가 타야 돼. 중개사 언니. 자, 중개사 언니 한 명씩. 둘 타면 안 돼. 말 힘들어. 자, 한 명씩. 이렇게. 그다음 5번. 정보망 가입자들은 다 개공이잖아요. 이 개공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지. 컴퓨터가 툭하 다운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컴퓨터 됐다 줘야 되겠죠. 최소 380은 돼야 되겠죠. 하드 100메가에다가 최소 그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되겠죠.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좋아. 요건 다 갖추었어. 이 요건을 갖추었으면 밑에 이제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라. 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이때 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신청 확인하는 거죠. 법인 등기상 증명서 늘 내지 않잖아요. 오른쪽에 근데 그 박스 밑에 주의를 먼저 보세요. 주의. 위에서 말하는 그 법인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야. 회사.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을 받잖아요. 중개업이랑 5개 경공매. 그러니까 지정이 안 돼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럼 틀린 걸로 답을 고르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그 법인은 그 지정 요건을 갖추은 일반 인터넷 회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개인 사업자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꼭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고 법인도 지정받을 수 있는데 그 법인이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외국인, 외국 법인도 상관없이 다 지정받을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자,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서류를 내는데 이 서류는 아까 왼쪽 페이지에 봤던 그 박스와 똑같아요.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서류를 다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이 말이죠. 그래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첨부 서류라는 건 알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00명 이상 개공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이용 신청서와 그 개공들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500명 이상 개공을 가입시켰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잠깐 어디에 보시냐면요. 책의 219쪽, 219페이지 보면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가 있잖아요. 이걸 써내는 것이고 뒷장 가보세요. 220쪽. 제목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이용 신청서. 내가 개공이에요. 제가 개공인데 내가 네 정보망에 가입할 거야 라는 걸 쓴 신청서죠. 이게. 그럼 개공이 제가 개공이면 가입비용 신청서 써줬어. 내 거 뭐 사본? 등록증 사본. 왜? 나는 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록증 사본. 가입비용 신청서 또 등록증 사본. 이걸 이제 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자에게 주는 거지. 그 자가 이걸 몇 부 이상 모아서 500부 이상 모아서 내라는 말이야 이게. 그렇죠. 500명 이상 가입시키랬잖아요. 그래서 215쪽 다시 와서 215쪽 와서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예요. 가입한 500명 이상 개공으로부터 그 정보망 가입용 신청서와 그 개공들의 등록증 사본을 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 기사 오빠 자격증 사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사 언니도 자격증 사본 내는데 거기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 단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낸 적이 없어요. 언제냐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sab은 안 내요. 그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sab은 안 내요. 그다음에 소공에 고용신고서 낼 때도 자격증sab은 안 내요. 그럼 어디엔 다 안 내냐? 등록관청엔 다 안 내요. 등록관청 시군구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사본을 안 내요. 등록 신청 메모하셔도 돼.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공에 고용 신고할 때 다 안 내요. 근데 국장한테 내야 돼. 국토부 장관이 거꾸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을 제출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자격증사본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말 타고 한다고 그랬지? 우리 기사 오빠는 고삐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사 오빠는 자격증사본을 허리춤에 차. 기사 오빠 자격증사본. 다음 중개사 언니는 왼손엔 자격증사본을 펄럭여. 오른손은 오빠 허리를 잡고 달려오는 거죠. 오빠가 좀 살쪘더라고.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돼. 달렸고 달려오는 거죠. 이렇게 오빠 달려. 기억나죠? 왼손에 자격증사본 펄럭이면 달려오는 거야. 원본이 아니야. 시험에 원본도 나왔어. 원본 들고 달려면 구겨져요. 4번 들고 4번. 4번. 다 4번이야. 4번. 이 동네 말장난 되게 심해요. 조심해요. 그리고 2번은 등록증 4번이야. 그리고 3, 4번은 자격증 4번이고 주의할 때 되게 많아요. 개공들 500명은 등록증 4번. 기사오빠 중개사 언니는 자격증 4번. 그다음에 컴퓨터 용량과 성능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돼요. 이 컴퓨터 가지고도 시험에 2번이나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그 500명 개공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를 내는 거야 이게? 500명 만나? 만나서 야 부팅해봐. 컴퓨터 썩었다 좀 사라. 이게 아니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보유하는 컴퓨터라고요. 굉장히 치사해 이 단원이. 굉장히 치사해. 뭐 오글거려 정말. 너무 치사해가지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컴퓨터입니다. 거기 개공의 컴퓨터 X라고 쓰세요. 개공의 컴퓨터가 아니야. 걔들이 뭘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사한 단원이구나 이 단원이. 자 이렇게 해서 지정 신청서를 했어 이제. 냈으면 밑에 지정해 주겠지. 지금부터 나올 숫자가 30일. 30일도 나오고 자 3개월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년도 나올 거예요. 이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숫자 외울 숫자가 나와요. 자 국장은 지정 신청 받았네.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음 줄 지정 기준에 적합하도 인정되면 거래종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 대장에다가 기재해주고 지정서를 줘라. 그러니까 30일 지정서 교부 이거만 하면 돼요. 지정 신청 받은 국장은 30일 안에 뭘 줘라? 지정서 교부. 지정서를 교부하세요. 지정서 받았으면 나는 거래종사업자가 된 거네. 자 밑에 이제 운영규정. 밑에 지정대장은 지나가시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 밑에 운영규정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종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거기 통으로 외우셔야 돼.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통째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국장 승인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왔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주의 있어. 주의까지 외워야 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고. 미리가 아니라고.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송을 외워야 돼.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운영 규정에 어떤 내용을 정해야 되느냐 이걸 잘 나오진 않고 이쪽은 주로 맞게 나오더라도 맞게 나와요. 맞게 옳은 지문 나온다고요. 그럼 읽어만 드릴게요. 개공이 정보방에 등록하는 절차, 또 개공이 자료를 제공하고 이걸 이용하는 방법, 또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 이게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국장의 승인 얻어야 하는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의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또 거래종사업자 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권리, 의무. 1, 2, 3, 4번 네 가지만 체크하시고요. 자 밑에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보만 설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따 나와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1년 안에 설치 운영이 된다. 지정 신청 들어가서 30일 안에 지정서 교부. 이건 통으로 외운다고.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 국장 승인. 그다음에 지정받고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30일, 3개월, 1년. 점점 커지네, 숫자는. 밑에 절차 그림도 만들어 놨고요. 자, 밑에 의무. 먼저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거기 밑줄이 중요합니다.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된다. 한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한하여. 그래도 맞다고 해야 되죠. 평소에 신경 안 쓰면 한하여 이러면 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는 거야. 동그라미 2번. 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 거기서 의자 동그라미, 의뢰받은 의자 동그라미하고 차자 동그라미. 우리 차 이렇게 외워요. 의는 좀 세게 발음하세요. 이렇게 차.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당연히 시험에 둘 중에 딱 끊어서 하나만 나와요. 동그라미 2번도 두 문장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또 하나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다.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1이고 지정 취소 1-1이에요. 세 가지 의무예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라. 또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된다. 차별 공개하면 안 된다. 지정 취소 1-1. 이따 또 나와요. 자, 오른쪽에 개공의 의무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정지. 여기요. 정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안 하면 업무정지. 이건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사유야. 업무정지만. 이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무지막지하게 잘 나와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매우 잘 나온다. 매우. 왜냐하면 보통 이 거짓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취소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그러면 되게 느낌이 취소스러워요. 거짓 들어가면. 근데 이건 순수 업무정지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그래서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걸 저는 순수 업무정지라고 이름을 지었지. 오로지 업무정지만 줘야 된다. 그리고 거래가 완성된 걸 어떻게 통보하라고?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미친 듯이 통보해야 됩니다. 잘 외워놔요. 제가 지금 계속 같이 외워드리고 있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정지. 이렇게. 나중에 실제 기준 기간도 외워야 돼요. 6개월, 3개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주는데 실제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어떤 건 몇 개월 때려라, 어떤 건 몇 개월 때려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 기준 기간은 앞에가 6이고 뒤에는 3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해도 외워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면 3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면 3. 자, 밑에 지정 취소. 자, 지정 취소는 당연히 누가 때리겠어?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때리겠죠. 지정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매우 잘 나옵니다. 박스 밑에 적혀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매우 잘 나온다. 매우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지정 취소는 무조건 끝에 할 수 있다로만 나와요. 맞아요.
해야 한다는 무조건 틀려요. 지정 취소 사유는 거, 운, 을, 차, 해, 일 이렇게 외웁니다. 자, 거는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자, 거짓 부정에 지정받았어. 지정을 취소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야. 자, 운, 운영 규정에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에 위반했다. 이 운영 규정 위반 사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도 함께 포함돼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도 맞고 500만 원이야 과태료 처한다 그래도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또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차는 아까 지정 취소에 형벌도 있다고 그랬죠. 1-1. 다음에 개인 거래용 호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용 호사업자 해산 등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1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만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밑에 취소 전엔 항상 청문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따 구장 가서 따로 배우는데요. 행정처분에서 취소 처분 전엔 청문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장은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 뭐는 제외하고 사망 해산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이라는 건 어떤 위법한 과정을 밝히는 과정인데 이 사망 해산 이런 걸로 청문을 할 수는 없죠. 왜 돌아가셨어요? 이 네 회사는 왜 망했대? 뭐 이런 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지정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청문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낼 때는 꼭 그 이유를 써줍니다. 무엇 때문에 지정 취소할 때 청문해야 된다라고 꼭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뒷장에 제가 넣어드렸거든. 밑에 넣어놨네, 밑에. 국토부 장관은 법인인 거래용 사업자의 해산으로 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X. 근데 이걸 제가 맞게 내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거래용 사업자가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때는 맞는 거죠. 나머지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여기만 청문이 없다는 얘기지. 이걸로 지정 취소할 때만 청문하지 않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다 청문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가 들어가면 다 이 문장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자, 뒷장에 벌칙 1년 이하 징역 천여 벌금이 아까 차였고 500 이하 과태료 사유가 이게 운이 있어, 운. 밑에 명은 나중에 또 배우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 조사 검사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공무원이. 감독상 명령이라 합니다. 조사 검사로 들어왔는데 불응했다는 거죠.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하면 이제 500 이하 과태료고요. 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원래 9가지가 있는데 거래용 사업자가 2개가 있어요. 운명이라고 외워. 운명. 이 운영 규정 아까 나온 거예요. 운영 규정. 운영 규정 승인받지 않았어. 변경 승인받지 않았어. 운영 규정 위반했어.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어. 5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됩니다. 500만 원이 과태료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이 다 끝났어요. 완전 단순 암기 단원이죠. 단순 암기 단원이고 여러분 221쪽에 있는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밑에 2절 협회에 가겠습니다. 협회도 단순 암기 단원입니다. 일단 설립 목적은 참고하세요. 개공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 성격 중요합니다. 여기도 단순 암기입니다. 그냥 열심히 밑줄 치고 열심히 듣고 해서 외워야 돼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법의 41조에 적혀 있어요. 이거 협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고요. 협회는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 되는 단체였다는 거지.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다음 2번. 개공들을 사원으로 하는 거죠. 민법에 정해진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걸 사단법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뒷장에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뒷장이 3번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사단법인 자리를 되게 잘 내요. 특히 민법도 알아야 되고요. 민법 중 사단법인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민법을 적용한다는 게 비영리라는 거야. 상법상 이러면 틀리는 거지, 이제. 또, 재단법인, OX. 근데 이게 잘 나와요. 조합을 적용은 다 틀려요. 민법종 사단법인. 아주 잘 나온다, 이거. 틀리게. 다음 밑에 여러 개 협회를 설립하는 거 가능하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 협회가 2개가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어요. 왜 세대한이냐면은 예전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였는데 이걸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세대한이라고 만들었더라고. 그냥 대한이라고 만들던가. 세대한이 뭐냐고. 좀 이름이 좀 거시기하잖아. 세대가리 같기도 하고. 대한입니다. 대한. 세대한이라고 했어. 그다음 밑에 협회에 개공들이 가입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건 법에 규정은 없으니까 시험이 안 나오고. 자, 설립 절차 중요합니다. 협회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립 절차도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총 4단계로 이루어져요. 4단계로 정관을 작성하라. 정관 작성하라. 그다음에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다음에 국토부 국장으로부터 설립인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라. 설립인가를 받고 협회는 법인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라. 이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같이 합니다. 시작.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일단 제가 세 줄 읽어볼게요. 3줄.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그렇구나. 숫자 300명 들어갔네. 그다음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보통 법인이라는 걸 만들 땐 정관 작성이라는 걸 먼저 하게 돼요. 정관 작성. 정관 작성은 몇 명 이상? 회원. 그 회원은 개공이겠지.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 작성을 하라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라고. 과부수 동의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장이 뭘 받으래? 인가를 받으래. 그리고 협회는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좋아.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관 작성 몇 명? 300명.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라. 창립총회 의결 거쳐라. 국장의 설립, 인가 받아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숫자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인가 자리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허가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설립 등기가 이걸로 마무리됩니다. 꼭. 자, 이건 좀 이따 어떻게 되냐 나올 거예요. 자, 밑에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정관 작성.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되어 정관 작성에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 창립총회 좀 더 많이 와야 되죠. 좀 더 많이 와야 돼, 숫자가. 그래서 협회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의 작성에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창립총회는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와야 되고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각각 2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 숫자 외울 거 나왔다. 정관 작성 몇 명? 300명. 300정. 창립총회 몇 명? 600명. 600창. 300정, 600창.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300정, 600창. 이 600명은 또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이상. 광역시는 각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각각 20명 이상. 이렇게 외워야 돼. 300정, 600창, 600, 120. 우리 3번만 해봐요. 시작. 300정, 600창, 600, 120. 다시 한번 시작. 300정, 600창, 600, 120. 300정, 600창, 600, 120. 이렇게 외워요. 300정, 600창, 600, 120. 문제 낼게요.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X. 100명. 창립총회는 광역시에서 2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O.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300정, 600창, 600, 120.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국장에 뭘 받으라고? 인가.
거기 밑에 주의 보면 허가 하면 틀린다고 적혀 있죠. 되게 치사해요, 여기도. 허가가 아니라 뭐? 인가. 설립인가. 이보세요. 설립인가. 이 책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인가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공법이 여러 번 나오겠지만 이 과목은 이 협회 설립인가, 인가라는 두 글자가 여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그 다음에 인가 받아서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 된다고요. 꼭.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저 위에 보면 주의 있는데 이 주위에 X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을 거야. 이 문장 223쪽 맨 위에 있는 거. 어디가 틀리는가 찾아보세요. 어디가 틀리는가 찾아보세요.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 거쳐서 국장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왜 틀렸어요?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오, 장난 아니다 이거. 가다가 말아서 틀렸다는 얘기네. 여기까지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를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다시 검토합니다. 복습해보죠.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문제 내겠습니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OX. 다시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오, 그렇죠.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것만 똥 뺏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창립총회 몇 명? 600명. 회원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20명 이상, 300정, 600창, 600, 120. 국장이 뭐? 인가, 설립인가, 설립인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끝. 자, 구성 갑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아주 예전에는요. 벌써 한 6년 됐네요. 아주 예전에는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에 둬도 상관없다. 혹시나 모르면 그렇게 답하시고 밑에 지부지회가 참 시험에 잘 나와. 지부지회.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 시공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자, 지부, 지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 지부지회 바뀌면 안 돼. 자, 다시 시도가 뭐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도에는 뭐? 지부. 그다음에 시군구. 우리가 시군구 이렇게 할 때 이 시는 구가 없는 시죠. 특별자치도 행정시 들어가고 시군구에는 뭐? 지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지부가 더 큰 거예요. 지회는 작은 거고. 그래서 지부는 좀 우악스럽게 발음하고 지회는 작으니까 좀 예쁘게 발음해봐요.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이렇게.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두어야 한다예요? 두어야 한다? 아니, 둘 수 있다. 어이, 장난 아니다, 이거. 여길 두어야 한다라고 매우 잘 나와. 매우 잘 나옵니다. 바뀌어도 안 되고, 두어야 한다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외워놔야 돼.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걸 좀 민망해 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저 이보다 훨씬 더 망가질 수 있는데, 지금 올해는 좀 참으려고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저도 좀 차분해지고 싶어요,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요. 조금 차분해지고 싶어요. 좀 차분해지게 이 정도예요. 자, 다시.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바뀌어도 안 돼. 두어야 한다도 안 돼. 자, 이어서 밑에 주의. 왜 틀렸어요?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고. 자, 밑에 이거는 2번 더 해야 돼요. 지부를 두었으면 누구에게 신고하래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세요. 지부를 두었으면. 지회를 두었으면 어디에 신고하세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잘 어울리네.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군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이거 다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되고 신고라는 단어도 승인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이 동네가 지금. 제가 왜 쓰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다시 정리합니다. 시도에는 지부, 시공구에는 시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야. 두었으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등록한청이. 이것도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지부는 여기 다 바꿔주면 다 틀려요. 신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완벽하게 해두셔야 된다. 자, 문제를 볼까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OX.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광역시 여기 있잖아.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고.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장난 아니다, 이게. 지부지휘는 제가 완벽하게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자, 총회. 이 문장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한다면 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회 뜨면 지체 없이 보고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총회 뜨면 뭐? 지체 없이 보고. 총회 뜨면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자리 있죠? 지체 없이 자리에다가 지체 없이에 11x로 나온 적도 있고 15일 x 두 번이 나왔어. x가 두 번. 맞게도 여러 번 나왔고. 총회 뜨면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보고. 협회 업무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동그라미 1, 2, 3, 4 4개를 묶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묶어보시는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워지지도 않아. 이건 절대 외우지도 않고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우아한 말을 이렇게 짠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외워집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뭐 하는 거야 대체? 자, 2번.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뭉클하잖아. 뭉클합니다.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가슴이 벅차네요. 가슴이 벅차고요. 회원의 윤리 연장 재정과 실천에 관한 업무. 쓰러지겠어요. 눈물이 글썽거려요. 이렇게 1, 2, 3, 4 묶으시고 왼쪽에다가 뭐라고 듣느냐? 짠한 일 이렇게 써. 짠해. 짠한 일 이렇게 쓰세요. 이건 어떻게 문제 푸냐면 딱 읽었는데 가슴이 짠해. 그러면 오해예요. 이건 틀리게 안 내. 틀리게 안 내. 별짓 다 하네요. 예를 들어서 회원의 윤리 연장 재정과 실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면은 짠하 근데 벅찬데 눈물 글썽이는데 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런 건 틀리게 안 된다고. 짠하고 뭉클하면 오. 자, 5번 밑줄 치세요.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 거래정보망 사업,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거 있죠. 협회에서 운영한 한방이라거든, 한방. 한방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한방. 이런 거 할 수 있다고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잘 알지, 우리가. 이따 공제사업은 자세히 배울 거고, 뒤로 가시고.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우리 8장 가서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협회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 이걸 위탁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자, 4번 지도감독이야 합니다. 이게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인데 지도감독이라고도 하고 감독상 명령이라고도 해요. 감독상 명령. 감독상 명령이란 게 뭔가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보자고요. 감독상 명령. 자, 국장은 협회와 지부와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추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요. 자,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연락해서 이번 조사하고 싶으니까요. 어떤 업무 보고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자료 제출해 보세요. 이걸 명령, 감독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감독상 명령. 또 하나는 공무원을 직접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린 지도감독 또는 감독상 명령이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밑줄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와 지회에 대하여 이 말은 국장이 다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밑에 주의, 시도지사가 지부를, 등록한청이 지회를 감독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답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밑줄, 시도지사는 협회 지부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또 등록한청은 협회의 지회에 대하여 그럼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만이 협회와 지부와 지회에 대하여 업무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문을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메모 좀 다시 하면 돼. 다시 시도지사는 협회의 지부에 대하여 그럼 X, 등록한청은 협회 지회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다고 밑줄 부분이. 오로지 국장만 협회, 지부, 지회 다 한다는 거야. 감독권은 국장만 가져. 그럼 아까 지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했고 지회를 등록한청에 신고했잖아. 왜 신고하는 게 몰라. 이 점 이해가 안 돼. 왜 신고하는 거야? 알아서 뭐하게. 실제 시도지사가 지부에게 하는 일이 없고 등록한청이 지회에 하는 일이 없어. 근데 여기 신고를 한대. 하는 일이 없는데. 자, 밑에 증표 제시는 뭐냐.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만큼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모든 서류, 증표, 서식 이건 다 국토부령을 정하니까.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건 결국 공무원증과 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이거야. 자, 위반시 제재. 아까 우리 거래농고 사업자도 감독상 명령 여기 거래농고 사업자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였잖아요. 협회도 그래요. 협회도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가 돼요.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리를 출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제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협팔장 보칙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되겠습니다.